안녕하세요. 지금은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3년을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진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야 했죠.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조차 없고 후회도 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제가 결혼하려던 인간은 자기 가족들 앞에서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고 그 집구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월드 중 시월드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조금 유난스러운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겠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었죠. 세상 어딘가에 어떤 분들은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마냥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구석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어버렸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저라고 이 인간들을 사람 취급을 해줘야 하는가 싶었죠. 결혼을 더 두고 볼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속 시원하게 파혼 선언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3년 연애하는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사랑했으니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지만 그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아마 지금 파혼 안 했으면 이혼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혼녀로 사는 것보다야 파혼한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겠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 자체만 두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저보다 2년 선배였고 직장 동료로 1년을 지내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고백을 해오는 바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고 워낙에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런지 오히려 다른 직장 상사들은 물론이고 사장님까지 나서서 남자친구를 밀어줄 정도였죠.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사내 연애를 기피한다던데 저희 회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암만 공인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게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라고 회사에서 이욕심 안 부리고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답답한 면은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따금씩은 일할 때 그런 모습을 연애할 때도 보여줄 때가 있어 답답할 때가 좀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게 항상 먼저 양보해주고 싸움이 날 법한 순간이 오면 먼저 저를 위해 한 수 접고 더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배려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지간한 일로 다투는 일 한 번 없었고 대부분 저한테 맞춰주고 그랬죠. 처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의 이런 면보다는 다른 모습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바로 밥을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밥 먹을 때 그렇게 까탈스러우실 수가 없거든요.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반찬이 많으면 음식간을 가지고 그렇게 투덜거리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입맛이 귀신 같으신 것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식사하실 때마다 좋은 말을 하는 법이 한 번 없는 그런 스타일이셨죠.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처음 인사시켰을 때 어머니께서 남자친구가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밥을 고봉밥으로 한 공기를 더 먹으면서까지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밥을 정말 싹싹 다 먹었거든요. 평소에도 데이트할 때 보면 번거롭더라도 남은 음식은 싸가거나 남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걸 보고 어머니께서 참 밥을 복스럽게 먹는다고 하시니 그랬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희 어머니 칭찬에 어색하게 웃으면서 쌀 한 톨에도 다 농부님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건데 그걸 버린다는 건 그분들 고생한 걸 무시하는 짓이라고 배웠다며 쑥스러워했지요.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가고 어머니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네 아빠 마냥 차려주는 밥마다 툴툴대고 그러는 것보다 저렇게 복스럽게 먹는 게 100번 낫지 하는 말이 그제서야 왠지 공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남자친구 습관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먹성이 좋아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건 그렇게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인사시키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찾아뵙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저희 집이 했던 것처럼 집에 초대된 건 아니었고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점심시간에 해서 직장 근처에서 만날 계획이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버님만 자리에 계셨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연락했더니 길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먼저 들어가서 음식들 시켜놓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아버님이 음식 시킬 테니까 일단 밑반찬부터 먼저 세팅해달라 하시고는 공깃밥 하나만 먼저 주문을 하셨어요. 진작에 점심을 먹어도 먹었을 시간에 공복으로 있으니 배가 고프다는 이유였지요. 초면에 조금 기다려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배가 얼마나 고프시면 저럴까도 싶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할 건덕지가 있던 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렇게 직원분이 밑반찬과 공깃밥 하나를 내왔고 아버님은 일단 이걸로 배라도 채워야겠다며 급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 어머님이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버님이 공깃밥만 시켜서 밑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아버님 등짝부터 한 대 내려치더라고요. 모처럼 비싼데 외식 왔으면 좋은 걸 먹어야지. 이런 걸로 배를 채우고 있냐면서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한참 드시고 있던 밥 공기를 제 쪽으로 쭉 밀어놓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까운 쪽으로 밥 공기를 치워놓은 거라 생각했죠. 자리 자체는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다 보니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들 외에는 그다지 문제다 싶을 만한 일은 없었어요. 진짜 시작은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였죠. 남김없이 싹싹 먹는 가풍을 가진 집구석답게 흡사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 마냥 잔반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식사 시작 전에 시어머니가 제 자리로 밀어놓았던 아버님이 식당 도착하자마자 시켜놓은 절반 정도 남은 공깃밥 하나 빼고 말이죠. 그걸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가 발견을 한 거죠. 그걸 발견한 즉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너는 뭔데 저걸 밥이라고 남겼냐고요. 순간 당혹스러웠다기보다 내가 남긴 걸로 착각하셨는가 보다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거 아버님이 드시던 밥이라고 제가 남긴 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 줄 아냐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땐 정말 당황스러웠죠. 순간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제 당혹스러운 표정이 읽히지가 않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썩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던지 도무지 예비 시어머니의 의도가 무언지도 모르겠고 제 말을 잘못 들었던 건가 싶기도 해서 다시 대답을 했어요. 제가 남긴 게 아니고 아버님이 남기신 거라고 말이죠. 더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면 충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니 밥 남긴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려거든. 나 말고 아버님한테 하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대답에 한숨을 푹 쉬더니 바로 직원분을 불러서는 일회용 봉지 하나를 달라 했어요. 그리고는 온갖 양념장이 묻어있는 남은 밥을 봉지로 옮겨 담더니 봉지 끝을 묶어서는 이건 너가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하고는 그 봉지를 저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이 밥을 제가 어떻게 먹냐고 되물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릇에 옮겨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된다고 찬밥도 한 번 안 먹어봤냐며 또 뭐라 궁시렁대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설마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몰라서 그러는 거겠냐고 아버님이 먹다가 남긴 밥을 왜 저한테 처리하라고 그러시는 거냐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건지 진심으로 저러는 건지 애매했는데 며느리의 희생정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며느리 희생정신이 웬 말인가 했더니 비싼 밥 먹으려고 외식 나와서 시아버지가 맛있는 걸 더 많이 드시는 게 당연한 거지 쌀밥으로 배를 채우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어른들이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드시게 양보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
안 드실 거면 그냥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번엔 또 저보고 버리기는 뭘 버리냐고 얘가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른다고 또 뭐라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어이없게도 예비 시어머니가 건네준 먹다 남은 밥이 들어있는 투명 봉다리를 받아들고 가게 밖을 나오게 되었어요. 두 분이 차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걸 보자마자 그 길로 남자친구한테 밥봉지를 던져줬죠. 남자친구한테 이 상황이 지금 말이나 되는 거냐고 대번에 따지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듯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 집이 밥 남기는 거 안 좋아한다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아니 그럼 그걸 아는 인간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아버님이 먹다 남은 밥을 그렇게 내버려 둔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냐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 밥을 먹는다고 했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질 거 없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며느리가 가족들이 더 맛있는 거 먹도록 희생해야 하는 게 시어른들 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해당한다는 소리였죠. 못 먹을 거 준 것도 아니지 않냐길래 어이가 없어서 넌 그럼 우리 엄마나 아빠가 먹다 남긴 밥을 너한테 먹으라고 줘도 따라서 먹을 셈이냐 물었더니 그 말에는 또 아무 대답을 못 하대요. 자기도 길게 끌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겠다는 걸 알았는지 이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먹는 쪽으로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크게 걱정 말라고 원래 우리 집이 웬만해서는 먹을 걸 남기는 법이 없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보기 드물다며 웬만해서는 남는 음식이 없을 테니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면서 자기가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해왔습니다. 저만큼까지 사과를 해오는데 또 거기서 툴툴대고 있자니 그것도 제가 너무 속이 좁아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주의해달라고 다시 한번 한마디 하고 그렇게 그 날을 넘겼어요. 다음번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아예 결혼을 엎어버리는 걸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집집마다 가풍이 다르다고 해도 그날의 일을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묻어버리고 넘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으면 음식 남는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게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남자친구가 믿어달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바뀌는 거 하나 없이 시댁과 교류할 때마다 저 혼자만 참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남자친구 하나 믿고 결혼했다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직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자기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결하겠다며 믿어달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기회 한번 줘보지도 않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제 실수였지요. 그렇게 결국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섭외부터 전부 제가 했어요.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제가 그런 꼴을 당했던 걸 부모님한테는 따로 말을 안 했다 보니 최대한 같은 일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일부러 장소도 코스로 요리가 나오는 한정식집을 골랐습니다. 생선인지 고기인지 고르는 정도만 제외하면 같은 음식 같은 양의 음식이 각자 앞으로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음식 나올 때마다 먼저 나온 음식도 치워주고 그러시니 행여나 막판에 가서 음식 남기는 문제로 헛소리를 들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 부모님이 앞에 있는데도 잠바는 며느리 몫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 길로 찬물을 남자친구든 예비 시어머니든 한 잔 시원하게 끼얹어주고 파혼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코스 요리 시작은 빈 속부터 달래라고 전복죽이 조금 나왔는데 내장 잡내를 제대로 못 잡은 건지 제가 먹기에도 조금 비리더라고요. 그 상황에 입맛 까탈스러운 저희 아버지께서 죽이 좀 비리다고 하면서 한 입만 드시더니 그릇을 옆으로 치우셨어요. 순간 엄청 당황스러웠죠. 대각선 너머로 마주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한마디 하고 싶은 건지 동공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못 볼 꼴 볼까봐 차라리 한 소리 할 거면 나한테 하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 자리에서 죽이 너무 비려서 못 먹겠다고 동시에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전복죽 말고는 다른 음식들은 다 괜찮았어서 고의적으로 남겼던 건 죽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네처럼 그릇 바닥이 보일 만큼 싹싹 먹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딱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만 본다면 차라리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게 더 나았을 테지만 그때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올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말도 없었고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사소한 이야기가 오가는 평범한 상견례 자리였지요. 오히려 상견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사돈 되실 분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안심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날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같은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 약속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지켜주었으니 기회를 줘보기를 잘했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죠. 얼마나 전복죽을 한 술만 뜨고 남긴 거부터 해서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접시를 핥아먹지 않은 걸 가지고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건지 말이에요. 저 혼자만 있을 때는 만만하니까 잔반은 네가 먹어라 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앞에 계실 때는 싸움 날까봐 자기가 지들이 남긴 밥, 며느리가 먹어치워야 한다고 그러는 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질게 뻔하니까 그냥 참고 있었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해냈다고 착각한 제가 다 바보 같네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불러내는 게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만 오갔다 보니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래저래 할 이야기가 많아서 부르는 거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보통은 아무리 환기가 잘 돼 있어도 식사 전에 가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조금이나마 음식 냄새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현관문 앞은커녕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집안에서 음식 냄새라고는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와서 밥 먹고 가라는 말을 분명히 했기에 당연히 식사는 집에서 하겠구나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도 음식 냄새는 나지 않았고 빈손으로 오기 뭐해 사가지고 왔던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을 때도 냉장고에 먹을 거라곤 반찬통에 덜어놓은 김치 한 통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어디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국밥 3개 안 맵게 해서 보내달라고 수육은 안 하고 국밥만 보내주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집에서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려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국밥이 3개라니 아버님까지 해서 사람이 넷인데 왜 한 사람분을 덜 시키는가 싶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의아해하는 제 표정을 보고 제 속을 읽은 건지 네 건 따로 있다 그렇게 한마디 하대요. 그것까지도 나쁠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비린내의 비위가 약한 편이라 원래도 국밥을 잘 안 먹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제가 못 먹을 걸 대비해서 그 사실을 미리 말해줬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걸 미리 말해줬으니 제 음식은 미리 다른 걸 주문했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부른 것처럼 하더니 막상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은 잘 계시냐 하는 안부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인가 있었나 국밥에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해서 그런지 배달도 엄청 빨리 왔어요. 정황상 제 걸 먼저 시켰을 텐데 전화한 지 10분 만에 배달이 왔으면 내 건 당연히 나중에 오겠지 싶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세 사람이 말도 없이 제 음식은 도착도 안 했는데 포장용기 뚜껑을 열어서는 그대로 바로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서 저러는 건가 잔반 남기는 것도 그렇고 참 먹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풍이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식사 시작하니까 먹는데 열중에서는 별다른 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음엔 내 밥도 조만간 오겠지 싶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 밥이 반 이상 비워지기 시작하니 이거 가만히 있다간 이 사람들 다 먹고 나서야 밥을 먹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제 건 어디다 시켰는지 물어보고 언제쯤 도착할런지 전화 한 통 해볼 생각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어련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줄 건데 뭘 그렇게 보채냐고 짜증을 내면서
멀쩡히 잘 먹고 있는 남자친구며 아버님이 먹던 국밥 그릇에 당신이 먹던 것까지 챙겨서 부엌으로 주섬주섬 들고 가더군요. 뭔가 싶었는데 먹던 국그릇에서 국물을 한 국자씩 새 그릇으로 옮겨 담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전자레인지에서 띵하고 소리가 나대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 가져다 준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데운 즉석밥에 한 국자씩 덜어서 만든 국그릇이었어요. 그리곤 가져갔던 국그릇들을 다시 사람들 앞앞이 가져다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 와중에 자기 국그릇 돌려받은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 내 그릇 아니라고. 이따가 저한테 많이 덜어주려고 자기는 고기 건더기도 많이 안 집어먹었다며 국그릇을 다시 받기가 무섭게 바로 식사를 다시 시작한 예비 시아버지 거랑 자기 걸 바꾸대요. 그러더니 또 아버님이 잠깐이나마 먹던 그릇에 있던 고기 건더기를 한 움큼 집어서 제 그릇에 덜어주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많이 먹으라고 미소 짓는 남자친구 얼굴에 침 뱉는 건 물론이고 그 길로 국그릇을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내가 뭘 기대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 준비를 이만큼까지 했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국밥을 비려서 잘 못 먹는다는 건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 가족들이 먹던 걸 내가 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지 가족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아니고 지 가족들이 처먹다 남긴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데 익숙해지게 만들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 와중에 제가 이 어이없는 상황 앞에 한술도 뜨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남자친구 아버지가 국물이 없어서 안 먹는 거냐 하면서 여자가 짜게 먹어서 좋을 거 없다고 당신 마시던 물컵에 있는 물을 제 국그릇에 갑자기 들이부어 주더라고요. 그 길로 정신이 퍼뜩 들어서 내가 니들이 먹던 걸 왜 먹냐고 한마디 내질러주고 그대로 국그릇을 엎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케이크도 다시 챙겨서 니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버리기 아까우면 남한테 주지 말고 니들끼리 실컷 처먹으라고. 아니면 며느리 말고 짬통을 밥으로 줘도 군말 없이 잘 처먹는 돼지 한 마리 구해다가 키우던가 하라 한마디 내지르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먹으라고 사온 거면 케이크는 두고 가라 한마디를 하길래 이건 내가 사람 먹으라고 사온 거지 음식물 찌꺼기나 맛있다고 처먹는 돼지들 주려고 사온 게 아니라고. 내가 이 집구석에 또 올 일은 없겠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케이크 이런 거 말고 돼지 사료나 좀 사올 테니 그렇게 알라말하고 그 길로 그 집구석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제 뭐 이 집의 예비 며느리도 아닌데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속이 너무너무 후련했네요. 그렇게 집 밖을 나오니 남자친구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저를 따라 쫓아나오길래 한마디 해줬어요.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여기까지 따라 나와도 되는 거냐고 엄청 걱정해주는 말투로요. 괜히 음식 남기면 내가 바닥에 엎어놓은 것도 잔뜩일 텐데 부모님이 네가 먹던 거랑 바닥에 엎어진 찌꺼기랑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거 부려니까 나 붙잡을 시간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대신해서 음식물 찌꺼기나 실컷 처먹으라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전화로 애걸복걸 해명을 하면서 저를 붙잡대요. 상견례 자리에서 전복죽 남긴 걸 보고 어머니가 벼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렇게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자기 앞에서 버젓이 음식을 남긴 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기싸움을 거는 걸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국밥을 섞어서 저한테 준 게 그걸 저한테 진짜로 먹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먹는 척이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 남기지 않겠다는 그 의지만 보여줬어도 어머니는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줬을 거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냐고. 결국 시어머니 하는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먹으라면 짬밥도 먹는 척하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해줬죠. 파혼하길 진짜 잘한 것 같다고. 하마터면 별 거지 같은 집에 내 발로 기어 들어가서 내 인생 시궁창으로 빠뜨릴 뻔했다. 그렇게 말을 이었더니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다 말고 혼자 욱해가지고 너 지금 우리 집을 시궁창이라고 한 거냐고 성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물 찌꺼기를 밥이라고 주는데 그게 시궁창이 아니고 뭐냐고. 시월드나 시궁창이나 시자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그게 그거 아니겠냐 말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작에 2달 전에 했었어야 했던 파혼 선언을 이제서야 하다니 제가 정말 미쳤었구나 싶었네요. 파혼을 선언한 그날 집에서 사직서부터 썼습니다. 남자친구랑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그만두면 될걸.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 그만둬주는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언젠간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회사 사람들도 좋고 남자친구도 있었다 보니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회사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서 내 사업을 해보려던 결심이 약해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는 데는 아쉬움이 없었어요. 다음날 회사 출근하자마자 사장님한테 사직서부터 전달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볼 낯이 없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월찬에서 일을 빼버렸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는 사직하겠다 하지 남자친구는 급하게 월차를 내서 쉬겠다고 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구나 눈치를 챈 건지 뭔 일이 있냐며 제게 물으셨죠. 그래서 그냥 숨김없이 남자친구랑 파혼하게 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근 회사에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커플이 탄생하는 줄 알고 기대하셨던 사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집이면 파혼하는 게 100번 맞다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묻대요. 남자친구가 문제면 남자친구를 자를 테니 저보고 남아있으라고 저를 붙잡기까지 했어요. 이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장님한테 배운 역량을 발휘해 이젠 내 사업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그만두는 거라고 말뿐이라도 정말 감사하다 말하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이 바뀌거나 생각처럼 잘 안 되면 연락하라는 사장님의 배려와 함께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남자친구 소식을 다시 들은 건 그로부터 3달이 지나서였어요.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한참 사업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사장님이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면 네 전 남자친구는 진작에 잘랐으니까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라고 하시대요. 헤어진 충격 때문인지 안 그래도 일하는 게 엉성했는데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 해고를 했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또 연락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디선가 남자친구는 저 때문에 결혼도 물 건너가고 직장도 잃었다고 툴툴대고 있으려나요. 설령 그런다 한들 저는 한치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업자득인 일이잖아요. 상견례까지 한 결혼 엎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파혼할까봐 벌벌 떨고 괜히 기회랍시고 한 번 더 줬던 것 같아요. 어차피 파혼할 거였는데 괜히 더러운 꼴 하나 더 보고 파혼한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